안녕, 난 나봉만이야. 안녕하세요. 나복만입니다. 예. 저번에 영상을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봐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놀랐어요. 어떤 시청자분은 그 마이크 새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바로 저기 핀 마이크 하나 샀거든요. 근데 이것도 괜찮은지 모르겠네요. 이것도 별로면 다른 걸로 또 바꿔야 되나. 뭐 일단 피드백 주시면 제가 최대한 반영을 하겠습니다. 응원도 해주셨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번에 저희 병원 계약 종료 얘기를 드렸었는데 사직서 내고 원래는 7월 15일자로 병원이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병원에 좀 항의를 했거든요. 일단 뭐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은데 아마 이제 병원들끼리 회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2월 29일로 계약 종료 해주겠다고 어제 그러니까 월요일 1월 22일 그때 이제 연락을 받았고요. 그래서 오늘 7월 23일 면허가 빠졌더라고요. 심평원 사이트 들어가 보니까 면허가 빠졌어요. 2월 29일자로. 네. 일단 뭐 면허가 빠진 건 다행이긴 한데 뭐 그거는 그거고 어쨌든 하여튼 전공의들이 사직을 한 상태라는 거에는 달라진 건 없죠. 사직한 상태는 그대로고 뭐현 의료 사태가 뭐 해결될 기미가 없는 것은 여전합니다. 일단 얘기를 좀 쭉 해보죠. 오늘 굉장히 이슈들이 많아요. 이슈가 많아서 할 얘기들이 좀 많습니다. 뭐 이거 유튜버로서는 굉장히 그냥 이슈들이 빵빵 터져가지고 뭘 해야 되나, 뭘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 고민이 될 정도예요. 네, 나라꼴이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양한 주제들이 있겠지만 오늘은 이걸 메인으로 봤어요. 이거 뉴스 기사인데 의평원 그러니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한 이슈죠. 예, 제가 이거 기사를 다 보여드릴 수 없으니까 내용을 좀 설명드리면 그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라고 기관이 있습니다. 의료법과 고등교육법, 고등교육기관의 평가 인증에 대한 규정 등에 근거해서 뭐 의대라든가 의전원, 그 의학교육 평가 인증을 하는 기관이에요. 네, 그래서 이 기관은 뭐 국내에선 교육부 그리고 국제적으로는 세계의학교육연합회라고 있거든요. 거기 인정을 받은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의학교육 평가인증 전문기관입니다. 여기서 의대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지 인증평가를 시행을 하는데 기존에는 뭐 한 2년, 4년, 6년 이렇게 시행을 했대요. 근데 이번에는 아시다시피 의대 정원이 3,000명에서 1,500명을 늘려서 내년에 4,500명 가량을 뽑게 되죠. 그래서 의대 정원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에 인증평가를 기존과 다르게 매년 시행하겠다 이렇게 일단 밝혔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뉴스 기사가 뜬 겁니다. 그 의평원에서는 이전에 7월 4일인가 그때 교육부 상대로 이제 입장문도 낸 적이 있어요. 예. 그 입장문 내용은 한마디로 말해서 의대 정원을 이렇게 급격히 늘리는 것이 의학 교육 질 저하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걱정이 있다. 이런 걱정이 기후가 되기를 기대한다. 뭐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하여튼 교육부와 의평원은 대립된 입장을 가지고 있죠. 의평원이라는 데가 그렇게 만만한 기관이 아니에요. 의평원에서 이제 인증평가를 시행을 해서 해당 대학이 제대로 인증평가 통과를 하지 못하게 되면 그 의대에 있는 의대생들은 국가고시 응시 자격을 박탈당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인증평가라는 게 중요한 거죠. 사실 여기서 인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대학에서 나온 의대생들, 의사들은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계의학교연합회 인정을 받은 기관이 의평원이기 때문에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의사가 되는 거고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올해부터 6년간 매년 주요 변화 평가를 시행하겠다. 그래서 평가 주기도 짧고 항목도 많아졌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의대에서 부담스러워하는 거죠. 어떤 사립대 뭐 기획처장님은 정기적인 인증평가, 기존의 인증평가도 한번 받으려면 그 해 의대에 있는 행정력이 몽땅 투입이 되어야 됐대요. 근데 이런 평가를 매년 한두 번씩 받으라고 하면 의대에서는 부담이 크다. 매년 하는 인증평가도 힘든데 의료계가 지금 반대하고 있는 의대 증원을 위한 평가에 교수들이 참여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대요. 뭐 알아서 준비하셔야죠 그러면. 예. 뭐 교수들이 참여 안 하면 뭐
할 건데 행정 직원들이 뭐 준비를 하든가 해서 준비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지원을 시켰는데 뭐 이런 거는 당연히 감안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었을까요? 의대도 책임이 있어요. 적정 증원 수를 보고하라고 했을 때 각 대학 총장들이 보고를 했죠. 근데 다들 2배, 3배 의대생 정원을 늘려달라. 아, 그럼 본인들이 책임져야지. 누구한테 징징대. 평가 기준도 굉장히 촘촘하고요. 여러 가지가 있네요. 보니까 등록금부터 해서 뭐 교원이나 뭐 직원 인건비, 시설들, 각종 시설들을 어떻게 확충했는가 이런 거에 대한 뭐 재정 확보 계획도 다 계획서로 내야 되고요. 그래서 뭐 어떤 국립대 총장님은 아니 교육부가 아무리 예산 지원을 많이 해주지만 지금 예산 액수나 교원 수도 다 정해지기 전이라서 정확한 수치도 정하기도 어려운 항목들도 많고 이거 말이 되냐? 응? 그리고 또 어떤 사립대 총장님, 아니 전공의 파업 때문에 병원들 손실이 큰데 정부가 용자 폭도 대폭 늘려주지 않으면 이거 증원 그냥 하지 말라는 소리랑 같다. 이런 상황에서 몇 년 후를 내다보고 내용을 써내야 되는 것 자체가 부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아니 당연히 부담 되겠지. 아이 뭐 근데 애초에 인원을 늘리기 전부터 이런 거를 다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예산을 짜고 준비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무조건 늘려놓으면 다야? 아니 계획을 세워서 의사 수를 늘려야지 뭐 의사 수 늘리는 게 되게 장난처럼 생각을 하나 봐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교육부에서는 그래서 의평원에 사전 심의를 하겠다는 식의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주요 변화 계획서 등에 대해서 사전 심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교육부도 견제를 하는 거예요. 어떤 평가 기준으로 어떻게 대학들을 이렇게 평가하겠다에 대해서 본인들한테도 사전 심의를 받으라는 거죠. 하지만 글쎄요. 이제까지 이런 사전 심의를 받으면서 의평원이 인증평가를 했던 것도 아니고 지금 이 의정 갈등, 의료 사태 때문에 지금 이렇게 특이 케이스로 하고 있는 건데 사전 심의를 해서 뭐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면 뭐 기준을 좀 낮춰주라고 할 거예요. 웃긴 거예요. 예. 교육부에서 교육의 질 그리고 양성된 의사의 질을 책임져야 될 교육부에서 오히려 평가 기준을 좀 낮추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니 좀 웃긴 노릇 아닙니까? 세계의학교육연합회 인정을 받은 의평원에서 예, 각종 인증평가 기준들을 만들고 평가를 하겠다 하는 거에 지금 교육부가 태클을 걸겠다. 웃기는 거죠. 어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교육부 청문회 청원 동의가 거의 5만 명 가까이 됐다고 제가 봤거든요. 5만 명 지금 넘었을 수도 있는데 청문회에서 교육부가 뭐라고 할지 좀 궁금하고요. 지금 이거를 제가 1순위로 해서 설명드리는 이유는 사실 중요한 건 의대생들이에요. 네, 학생들이 제일 중요하죠. 학생들 어쨌든 지금 배워야 될 시기 아닙니까? 1년 1년이 굉장히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이 한 해 한 해 배우는 걸로 이 지식으로 나중에 의사생활 하는 겁니다. 의대 6년. 짧게는 하여튼 의대 4년이 될 수도 있지만 이 의대 6년 동안에 배운 지식으로 의사생활을 하는데 이들한테도 엄청난 손해인 거예요. 대한민국 의료에 굉장한 타격이 있는 겁니다. 의대생들한테 어떤 명령을 할 수가 있나요? 공부해라 명령? 출석해라 명령? 유급시켜달라 이거예요. 의대생들은 본인들이 제대로 못 배웠으니까 유급도 안 시키고 강제 진급시키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의대생들 얘기를 하면 또 참 이게 할 말이 많죠.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것부터가 일단 의학 교육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가에 대한 굉장한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의학 교육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거든요. 그냥 일반 대학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일반 대학은 보통은 4년제죠. 1, 2, 3, 4학년 교양 과목 듣고 전공 과목 듣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시간표 짜서 그냥 듣고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런 식으로 보고 그런 논문 써서 이제 졸업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학사학위 따고 뭐 나중에 대학원 갈 사람은 가고 뭐 취직할 사람 하고 이렇게 하는 건 의대는 그렇지 않아요. 의대는 교육과정이 일단 6년이잖아요. 6년이 어떻게 구성이 되냐면 뭐 예과 1학년, 그래서 예과 2학년, 그리고 본과 1학년, 2학년, 본과 3학년, 본과 4학년. 일단 6년을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6년이 아닐 수가 있어요. 뭐 유급을 하는 경우도 흔히 있기 때문에 7년, 8년이 걸릴 수도 있는 겁니다. 뭘 배우냐?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대학에서 하는 이제 강의들도 듣죠. 강의 수준도 일단 높고 양이 많아요. 일단 수준도 수준인데 공부해야 할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괴로운 것 중에 하나인데 공부할 때도 이제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교양 과목도 물론 이제 듣죠. 특히 예과 때 교양 과목도 들을 수가 있는데 뭐 이제 자연과학, 자연과학 계열의 강의들도 다 듣고요. 그리고 해부학, 뭐 조직학, 뭐 이런 것도 이제 쭉 들어요. 다 들어요. 근데 이런 우리가 생각하는 뭐 어떤 이런 강의실에서 따락따락 앉아서 스크린 보면서 그냥 딱 강의만 딱 들으면 쭉 6년 동안 이렇게만 들으면 이제 의사 할 수 있냐? No, 절대 아니죠. 그 실습도 많아요. 이런 해부학, 조직학은 해부학 같은 경우는 카데바라고 해서 이제 여기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카데바 말 그대로 이제 시신이죠. 예. 여기 아주 뜻있는 분들이 본인이 이제 사망했을 때 의학 교육에 좀 힘써달라. 우리나라 의학 발전에 이제 좀 이바지하고자 서약을 하시고 지칭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신으로 저희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건데 카데바 수가 그렇게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진짜 거의 한 조에 한 8명 가량은 됐던 것 같아요. 8명에서 그 시신 하나를 두고 옹기종기해서 해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부할 때도 어떻게 보면 8명한테 모두 동등한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해부를 하면 어쨌든 이제 비가역적이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카데바도 저번에 말이 많았죠.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카데바를 뭐 장난감 취급하듯이 뭐 수입하면 된다. 카데바 뭐 돌려 쓰면 된다. 말이 됩니까? 이, 이거는 그 시신을 기증하신 분들에 대한 굉장한 모욕이에요. 굉장한 모욕이고 저희가 보통 이제 이런 실습을 하기 전에 뭐 병원마다 다르겠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추도 예배 같은 것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숭고한 정신으로 저희 교육을 할 수 있게 기증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그런 진짜 엄숙한 곳이에요. 해부학 그런 그 실은 저희는 이제 병원 지하에서 했었는데 교수님도 해부할 때는 굉장히 평소에도 무서우시지만 더 무서워지시고 근데 이런 카데바를 무슨 뭐 의대 정원을 늘려서 그러면은 2배, 3배 느는 병원들도 많던데 뭐 16명, 뭐 24명 이렇게 들어야 됩니까? 뭐한 3겹, 4겹으로 들어야겠네. 어이가 없고. 뭐 이것도 이제 단편적인 거예요. 뭐 실습뿐만 아니라 저희가 뭐 TBL, PBL 뭐 이런 이제 그거는 팀 베이스드 러닝, PBL은 프로그램 베이스드 러닝 해야 되는데 하여튼 여럿이 뭐 여러 인원이서 이제 한 팀으로 해서 뭐 이렇게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건데요. 이것도 공간이 필요해요. 공간이 꽤 필요합니다. 뭐 한 공간, 넓은 공간에서 뭐 여럿이서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런 PBL, TBL 같은 경우는 작은 공간들이 또 여러 개 필요해서 이제 이쪽에서 한 조가 들어가서 이렇게 토의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할 수 있어요. 이런 공간들이 필요한 이유는 뭐 넓은 곳에서 이제 서로 공유를 하면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평가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각 조마다의 이런 프라이버시를 또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한 조에서 이루어지는 토의 내용을 다른 조가 알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 그런 게 다 평가 항목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이 다 분할되어 있는 거고요. 그런 공간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것도 있고. 이것만이냐, 뭐 이런, 제가 지금 기억에 의존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뭐 이것만 아니고 굉장히 또 의학 교육이 이것저것 다양해요. 다양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본과 때, 특히 이제 3, 4학년 위주가 아마 그때가 될 건데, 병원으로 또 실습을 나가야 되죠. 근데 병원 실습을 가는데 병원에 아시다시피 뭐 의료진이며 교수님이며 뭐 레지던트도 전공의들도 있고 fellow 쌤들 뭐 간호사 직원들 다 엄청 많죠. 환자들이 또 많고요. 여기 학생들이 들어가서 배우는 거예요. 학생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말이 안 돼. 그리고 병동을 돌아다니는 것도 돌아다니는 건데 수술방도 들어가야 되잖아요. 수술방도 한계가 있어요. 뭐 수술 잔치할 거예요? 학생들 교육시킨다고? 일부러 수술할 겁니까? 그것도 말이 안 되죠. 그리고 학생들도 어쨌든 병원에서 이제 어떤 컨퍼런스라든가 프레젠테이션을 해야 될 수 있는데 그런 공간들도 부족해요, 병원에. 이거 예산 어떻게 할 건데 다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제 본사 때는 또 국시도 봐야 돼요. 국시 보려면 저희가
필기 시험이 있는데 뭐 필기야 뭐 각자 독서실 가서 공부해라 하면 되겠지만 필기는 여기 교보제 지급도 해줘야 돼요. 그것도 다 팀으로 짜서 이제 하는 건데 이거 뭐 다 어떻게 할 건데 교보제뿐만 아니라 공간도 필요해요. 뭐 실습 공간도 따로 있어야 돼. 뭐 이런 것도 있고 지금 제가 그냥 생각나는 것만 이렇게 말해도 엄청납니다. 엄청나. 그리고 일단 강의 자체가 양이 많다고 했잖아요. 의대는 시험도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이 봅니다. 보통 대학교에서 보는 그냥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그렇게 보기는 하지만 어, 날짜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날짜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제 3월에 입학을 하게 되면 뭐 한 5월쯤에 시험을 또 한 일주에 걸쳐서 이번 주에는 무슨 시험, 뭐 다음 주에는 무슨 시험, 또 그 다음 주에는 무슨 시험 이렇게 해서 5월 달에 한번 쭉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전에 7월 달에 또 7월 첫째 주에 또 무슨 시험, 둘째 주 무슨 시험 계속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의대 여기 6년 동안 계속 시험 공부하는 거예요. 계속 시험 공부. 대학교 생각해 보세요. 일반 대학교. 솔직히 시험 기간 아니면 놀기도 하고 땡땡이도 가끔 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대학 내내 시험 준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 엄청난 스트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험이 많은 상황에서 공부할 양도 많겠죠. 그리고 템포도 굉장히 빠르고 이번 주에는 수학계약을 뭐 한 절반 이상 풀고 PPT도 굉장히 많아요. 뭐 그냥 뭐 한 번 수업할 때 1시간 동안 뭐 한 100장, 200장 그냥 두루루루 가면서 이제 보고요. 끝나고 또 본인이 당연히 자습을 해야 되고 가기 전까지 공부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강의량이 굉장히 타깃하고 많다는 거예요.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시간표에. 그런데 인원이 많아지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교수님들은 한정돼 있는데 가르칠 수 있는 교수님들. 그러면은 결국에 시간을 나눠야 되는데 뭐 말 그대로 뭐 주간반, 야간반 이런 식으로라도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낮 시간을 쪼개서 하든가 해야 교수님들도 퇴근을 하고 뭐 어떻게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쪼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굉장히 타이트해서. 이것도 사실 의대 6년? 이것도 부족할 수 있어요. 압축하고 압축해서 의사 양성하겠다고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정원을 늘리겠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르니까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는 소리를 함부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의사 아니신 분들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